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13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좀 이제 문제 자체가 좀 이제 길게 나오기 시작했죠. 예, 이러면서 조금 이제 문제 푸는 이제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보통 이제 여기서 중간 계층에 있는 그런 이제 성적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분화가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는 다 푸는데 그림이 나오거나 도표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손도 못 대고 답을 이제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중하위권으로 이제 밀리게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맞추면 이제 확실한 이제 중위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자꾸 이제 모든 것을 그림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수학적인 재능이 없어가지고 좀 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계산하는 문제만이라도 좀 열심히 풀어보라고도 제가 지도를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계산이 어느 정도 좀 숙달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림 문제로 자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체 도형이라든지 그림들을 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적인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자, 항상 이제 문제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문제만 딱 읽고 나면은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으면서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래요. 3차 함수래, 3차 함수.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함수니까 일단 요거 하나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뭐 x제곱, x 상수항 그거는 이제 또 뭐 미지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3차 함수니까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에 개수가 1 이렇게 해서 갖고 이제 x 상승이라는 이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3차 함수니까 그림의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우상향으로 갑니다. 우상향.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냥 스무스하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거하고 이제 같은 패턴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잠깐 사실 멈추기는 해요. 정확하게 그리면은 잠깐 멈추긴 해요. 멈추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분을 했을 때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그렇죠? 두 개. 미분을 했을 때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요거죠. 요거. 0이 되는 접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패턴은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나올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기울기도 당연히 양수가 되죠. 기울기가 양수가 됐다가 여기는 0이 됐다가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여기 기울기가 다시 또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기울기가 플러스죠. 여긴 0이죠. 여기도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x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우상향으로 가는 거고 음수일 때는 당연히 이제 반대로 그리면 되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대로 여기 이제 음수일 때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일단 기본적인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체크하고요. fx가 f1하고 f2가 0이래요. 그래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x값 1 집어넣을 때 0이 나오고 x값 2를 집어넣을 때 0이 나오니까 이 지점이 그 지점이죠. 그렇게 해서 그림 문제가 나오면은 그 그림을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고 일단 표시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표시를. 그리고 3차 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는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패턴이죠. 이 패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잘렸죠. 그렇죠? 잘렸다고 해서 이 부분까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f 프라임 0이 즉 0일 때의 기울기 x가 0일 때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 마이너스 7. 그렇죠? 한번 볼까요? 0일 때 여기서 이제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요게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 그림상으로 이제 확인이 됐죠.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안족시킨다. 원점5와 원점5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원점5와 점 P 3하고 F3 자 원점5하고 3하고 F3 여기가 P가 되는 거죠. 3 F3 그렇죠? 3을 집어넣을 때 Y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문제만 읽고 끝내면 안 되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놔야 돼요. 그럼 그림만 딱 보면 뭡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딱 잡히죠. 그래서 선분 OP가 선분 OP 자, 점 O하고 점 P를 연결해서 선분을 그었어요. 그죠? 여기 선분 그었죠? 곡선 YFX, 곡선 YFX하고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P에서 한 번 만났죠. 그렇죠? 그럼 이제 P가 아닌 점은 또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한 번 더 만나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이제 Q가 된다. Q. 그렇죠? Q의 값은 그림상으로 딱 보니까 어때요? 1보다는 좀 작겠죠. 그렇죠? 1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 그렇죠? Q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곡선 Y는 FX하고 Y축. 자, Y축. 이렇게 이제 끊어져, Y축.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Y축. 선분 OQ. 선분 O하고 Q. Y축. 선분 O하고 Q.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곡선과 Y축, 선분 OQ. 자, Y축하고 요 곡선하고 요 선분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요거죠. 여기를 A라고 한다. A. 그리고 곡선 Y는 fx와 선분 PQ. 자, 여기서는 선분 이제 OP라고 하지 않고 선분 PQ라고만 했어요. 왜냐면 이제 OP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제 확실하게 그 어떤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선분 PQ라고만 했습니다.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한다.
자, 요 곡선하고 요 PQ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 근데 만약에 OP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OP라고 했으면은 요거하고 여기까지도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 곡선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또 Y축이라는 얘기 없으니까 요 끝까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OP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OP. 즉 PQ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PQ하고 이 성분 PQ하고 이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B. 그렇죠? 그래서 넓이를 이제 각각 구해서 B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더 커 보이죠, 그렇죠? B에서 A를 빼면 뭐가 되겠느냐?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B가 더 큰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선분에서 밑에 있는 곡선을 뺀 값이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봅시다. A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선분에서 곡선을 빼면은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빼니까 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수가 나온다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양수가 나오고요. 요거는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왜?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뺐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양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수가 나오게 하려면 곡선에서 선분을 빼야 돼요. 그렇죠? 곡선에서 선분을 빼야지 A 같은 경우는 양수가 나오죠. 그렇죠? B 같은 경우는 선분에서 곡선을 빼야지 양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개념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거를 빼야지 양수가 나온다. 근데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거를 빼면은 음수가 나온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위에 있는 게 더 값이 크잖아요. Y값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보다 더 값이 크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B 값을 구하고 A 값을 구하고 뭐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풀지 않고도 조금만 상식을 좀 발휘하게 되면은 충분히 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뭡니까? B 빼기 A니까 B 값을 구해내고 A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선분, 그렇죠? 이 선분의 어떤 그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fx도 구해야 되겠죠. fx, 그렇죠? fx. 자, 근데 이 조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1일 때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0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세울 때 x 빼기 k 미지수니까 k는 상수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x 값이 1일 때 y 값은 0이 나오고 x 값이 2일 때 y는 0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모르면은 이 미지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풀든지 이거는 이제 자기 편한 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지수가 3개가 나오죠. a, b, c 그렇죠? 아무래도 미지수 한 개보다는 여기는 미지수 하나만 k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k만 알면 fx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방식보다는 밑에 있는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갖고 여기 이제 x값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k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미분 한번 해볼까요? f-x. 자, 곱하기로 연결된 것들은 하나하나씩 미분한다 그랬죠. 하나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플러스로 연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 안 해오신다 그러면은 방법은 또 하나 있죠. 요거하고 전개하고 또 전개해서 나온 값하고 x-k하고 또 곱해갖고 전개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또 풀어도 되고. 자, 일단은 공식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맨 앞에 거 먼저 미분하죠. 그러면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러면 x-2하고 x-k 요게 남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얘를 이제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연결한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1, x-k 이렇게 되죠. 또 플러스 연결하고 이번에 이제 얘를 미분하는 거죠, 마지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x를 미분하면 1이 나오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x-1 곱하기 x-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이거를 굳이 전개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개를. 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f'x가 아니고 k값 구하는 거예요, k값. 그럼 굳이 이걸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x값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산 잘해야 되겠죠? 0,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k니까 2k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0, 0 집어넣으면 플러스 k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2가 되죠. 이 아까 마이너스 10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3k는 2를 이제 보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일단 k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k.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또 틀려버려요, 사람들이. 항상 뭐든지 마이너스가 나올 땐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플러스일 때는 상관없어요. 마이너스일 때 항상 기껏 k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넣으면 틀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x값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얘잖아요. k.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게 전개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편의상 한번 해볼게요. f'(x) 자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미지수가 두 개로 축소가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0. 그러면 f' 0이니까 b만 남죠. b가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예요. b가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또 활용해서 이제 a하고 c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활용해서? 1을 집어넣으면 아까 0이 나온다 했죠. 그렇죠? 1 집어넣으면 f1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0 f2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죠. 어차피 이제 b도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일단 빼면 4a가 더 크니까 그렇죠? a보다 그러면 7 플러스 3a 그렇죠? 이거는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b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7하고 마이너스 b 없으니까 3a는 0이죠. 그렇죠? a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a가 0이 되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a 0 되고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하고 1하고 마이너스 6이죠. 그렇죠? 그럼 c는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거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따라서 fx는 어떻게 돼요? x 3승 a는 아까 0이라고 그랬죠? b는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7x c가 얼마예요? 6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바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된 상태니까 k가 마이너스 3일 때 이제 0이 된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그렇죠?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또 이제 인수분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립제도 또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바로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좋다는 거죠. 저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값, p 값을 알아야지 5하고 p하고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x 값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7 마이너스 21 6이니까 12가 나오죠. 12 그렇죠? 여기가 12가 돼요. 12. 그러니까 32가 될 거예요. 3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도 이제 3을 집어넣어요. 300이니까 2죠. 1이죠. 그렇죠? 3 플러스 3이니까 얼마예요? 6이죠. 그렇죠? 6이 12. 이게 훨씬 더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푸는 거는 이제 1차원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풀면은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이제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생각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복잡하게 길게 푸는 게 그게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딱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바로 요걸로 끝나잖아요. 얘는 어때요? 연립방정식 써야 되지. 또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또 집어넣어야지. x값 3 집어넣어야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푸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지도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뭐 내 방식대로 푸는 것도 좋긴 좋은데 조금 더 속도가 날 수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풀이가 된다면은 그 방식을 자꾸 자기 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부라는 게 뭐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고 또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부족하고 조금 다른 것을 좀 해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꾸 좋은 거, 다른 사람이 좋은 거, 장점들 그리고 자꾸 받아들여 갖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어떤 실력이 더 탄탄해지고 또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무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한번 좀 정리했고 자 일단은 이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좀 지우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자 이제 그림상에 다 표현했죠, 그렇죠? 그림상에 다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자 fx가 아까 어떻게 나왔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거 아까 전개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를 또 한 번은 전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선분에서 곡선을 빼야 되니까 한번 좀 전개를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를 한번 구해볼게요. A를. 자, A는 자, O에서 Q까지, 그쵸? O에서 Q까지. 여기 둘러싸인 부분이죠, 그쵸? 자, 일단은 이제 선분의 요 직선, 선분 OP,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그쵸? 자, Y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X가 0에서 3까지 3 빼기 0, 그쵸? Y는 12 빼기 0이죠, 그쵸? X.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을 지나니까 X절편, Y절편 다 0이죠, 그쵸? 그러면 4X가 되는 4X. Y는 4X.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면은 이 점을 모르죠. 이 점을. 그쵸? 이 점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인테그랄 이제 값을 쓸 때 이 Q점을 이제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자, 아까 말한 대로 요거 이제 요 경계선 값은 이제 일단 입력하지 말고 원리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A는 B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위에 있는 거에서 곡선, 그쵸? 선분에서 곡선을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럼 똑같은 만약에 원리면은 선분에서 곡선을 빼면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죠? 얘는 플러스가 나온다, 그쵸? 밑에 똑같은 이제 원리대로 적용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B에서 보면은 선분에서 이 곡선을 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원리로 선분에서 이 곡선을 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서 B 빼기 A라는 것은 B 빼기 A라는 것은 B에서 B 값이 똑같은 이제 원리대로 적용을 하면은 B가 선분에서 곡선을 빼면은 플러스가 나온다 했죠.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자, 여기서 이제 A를 뺀단 말이에요. 같은 원리에. 그럼 이 A는 일단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렇죠? 근데 여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결국은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통으로 이제 같은 조건이니까 선분 곡선, 선분에서 곡선 빼고 선분에서 곡선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죠. 3까지. 그렇죠? 그럼 선분이 4x잖아요. 4x. 그렇죠? 4x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이죠. 선분에서 곡선을 빼주는 거예요. 선분에서 곡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x 3승 자 4x 7x 11x가 되죠. 12x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함수하고 기함수 그런 관계가 있는데, 자, 원점을 지나는 게 기함수죠, 기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직선이 밑에 있고 이 x축, 즉 y는 0이라는 그 x축이 위에 있는 값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똔똔이 되는 거죠. 똔똔. 그렇죠? 그래서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함수의 이제 대표적인 게 y는 s제곱이죠. 그렇죠? 요거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이 다 같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곡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곡선에서 x축을 빼고 곡선에서 x축을 뺀 거니까 다 같이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 y축. 그래서 외우기 쉽게 우리 바둑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바둑 두는 데가 기원이라고 그러죠. 기원, 그렇죠? 기원, 우와. 바둑 들어 갔는데 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라는 거죠. 와, 이렇게 사람들이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될 게, 자, 이 중간 값을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t라고 한번 할게요. t, x 값을. 쉽게 말하면 이거죠. t에서 3까지, 그죠? 선분에서 곡선을 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플러스 개념 이제 같이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t까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분에서 곡선 dx. 조건이 똑같아야지 이제 합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4승 2분의 11 x 제곱 마이너스 6x 0 3. 그렇죠? 자, 일단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3의 4승이니까 81이죠. 그렇죠? 네, 2분의 3, 3, 9니까 99가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68. 그렇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어때요? 사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81에서 99는 198이 되죠. 그렇죠? 198. 4 곱하면 72죠. 70. 자, 81에 72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81에다가 72. 그러니까 153이죠. 153이니까 198에서 153을 빼는 거니까 45가 나온 거예요. 45. 자,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설명하느라고 조금 이제 설명이 길어졌는데,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조건일 때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조건일 때. 0, 3. 같은 조건일 때 선분에서 곡선 빼고 선분에서. 여기서는 선분에서 곡선을 뺐는데 여기서는 위에 있는 게 곡선이라고 해서 곡선에서 선분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똑같지가 않으면 합쳐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선분에서 곡선, 선분에서 곡선, 선분에서 곡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B 빼기 A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B 빼기 A라는 게 같은 조건일 때, 그렇죠? 같은 조건일 때. 자, 아까 B 선분에서 곡선 뺄 때 B는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A는 어떻게 된다? A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엔 이게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값으로 따지면. 그래서 요것만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아니면 이제 요 값을 꼭 구하고 싶다. 그럼 이제 y는 4x하고 요 fx하고 다시 연립을 해가지고 또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넓이 개념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렇죠? 위에서 그러니까 요 A도 요 곡선에서 직선을 선분을 뺐으면은 당연히 플러스죠. 플러스.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은 조건일 때 그 나눠진 것들을 이제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은 조건으로 보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A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 마이너스.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이제 넓이라고 그랬잖아요. 넓이. 그쵸? 그러니까 넓이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A는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곡선에서 선분을 빼는 거. 넓이니까. 넓이니까 플러스가 나온 거다. 그죠? 그러니까 곡선에서 선분을 뺀 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선분에서 곡선을 뺀 개념이거든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사람이 조금 이제 사고를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B 빼기 A니까 일단 면적 비례만 계산한 거니까 T 3 선분 빼기 곡선 dx 그렇죠? 빼기니까 0t 그렇죠? 곡선 빼기 선 요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면적 개념으로 보면 일단 넓이니까 근데 선분하고 곡선 여기는 곡선하고 선분인데 얘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위치를 바꿔주면 선분 곡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선분 곡선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 원리, 이 원리. 결국에 얘가 된다 이거.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 면적은 넓이는 플러스 다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플러스가 나온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A는 아무튼 위에서 밑에 있는 걸 빼야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플러스가 나오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곡선에서 선분을 뺀 거예요. 이 곡선이 위에 있죠. 선분 밑에 있죠. 곡선에서 선분을 뺀 거예요. B는 선분에서 곡선을 뺀 거고. 그래야만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B 빼기 A랑이 뭘 얘기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려면은 플러스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플러스로. 그러면 곡선하고 선분의 위치를 바꾸면 이 마이너스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선분하고 곡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플러스가 된 거니까 0에서 3까지 0에서 t에서 3 이걸 합쳐갖고 0에서 3까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분에서 곡선을 빼. 이 원리를 잘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리가 딱 나왔으니까 0에서 3까지 선분에서 곡선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개했죠. 그렇죠? 여기 전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빼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빼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화 시켜가지고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전개를 하고 플러스로 연결돼야만 같은 조건에 플러스로만 연결돼야만 합쳐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저것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중하위권 학생들이 중상위권 아니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가장 주된 목적이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강의는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강의 틈틈이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요즘에는 동영상 이제 강의를 찍은 다음에 쇼츠로 이제 올리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제 공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제가 1분에서 한 3분 정도 잘라가지고 쇼츠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학원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는데 그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상위권 학생들. 근데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개, 두 개 정도 듣고 또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것만 캐치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다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풀면 왜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시간이 절약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자꾸 연습을 해야지 좋은 실력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